출동. 자화상, 자신을 그린 그림 이렇게 확인해 놓으면 되죠. 자화상은 일제강점기 암울한 현실 속에서 우물을 들여다보는 행위를 통해서 자신을 성찰합니다. 그러면 우물은 내 자신을 바라봅니다 라고 해서 자아성찰의 매개체, 내 자신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시험 문제는 거의 이런 거예요. 우물에 밑줄 그어놓고 기능이 같은 거 찾기라고 해놓으면은 내 얼굴 비춰서 보는 거 있지. 우물 말고 뭐 있어? 거울 있어, 거울. 이런 거 찾으면 돼. 화자의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습니다. 이 시를 통해 시인이 표현하고자 하는 주제가 뭔지, 그리고 그 주제를 드러내기 위해 어떤 표현 방법, 은유법, 직유법, 의인법, 대유법, 수미상관, 운율, 형성, 대구법 이런 거 찾는 거예요. 작품의 구성 요소와 전체의 관계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유시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행과 연애 구분이 없어요. 이 이야기인 거고, 서정시라는 말은 정서를 풀다 이런 뜻이지. 펜 왜 이렇게 두꺼워? 정서를 풀다. 내가 두껍게 해놓고 뭔 소리요? 고백적이면 내가 이야기하는 거고요. 성찰한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나 반성합니다. 뒤돌아봅니다. 이거예요. 그리고 하나만 더 할게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반성하면서 아우 내 모습 내가 봐도 너무 꼴보기 싫어.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부끄러움을 느끼는 게 아니라 더하기 뭐뭐뭐뭐뭐 여러 가지 감정이 나올 건데 화살표 3개 할 거예요. 즉 3번 정서가 변해서 4가지 정서를 표현해 줄 거다. 독백적이고 고백적입니다. 제재는 우물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 머뭇읍니다로 토는 구어체를 활용하여 산문적으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머뭇읍니다라는 말을 자꾸자꾸 반복할 거예요. 문장에서 끝나는 말을 반복합니다 라고 해서 여기까지 써줄까? 종결 어미를 반복할 겁니다. 종결 어미를 반복해서 운율을 형성할 거예요. 여기까지 해줘야 돼. 열거, 반복, 점층 등 표현 방법을 사용합니다. 점층은 뭐예요? 점점 커집니다. 그러면 뭐가 커지는지 찾으러 가야 되겠지. 시상 전개에 따라서 여기는 빨간색 밑줄, 화자의 정서와 인식이 변화합니다. 주제는 별표. 모든 문학 작품은 무조건 이렇게 할 거예요. 주제는 별표, 그리고 제가 한마디 덧붙일 겁니다. 뭐라고? 외우는 거예요. 라고. 자아 성찰과 암울한 현실, 일제강점기 속 자신에 대한 애증, 나라를 빼앗기는데 나는 그동안 못하면서 살아온 건가? 라면서 내 자신 꼴배기 싫어. 하지만 너무 불쌍해. 다시 가봤더니 꼴배기 싫어. 그렇게 생각했지만 과거의 내가 너무 그리워 하면서 내 자신을 바라보는데 이랬다 저랬다 할 거라고. 밑으로 내려갈게요. 전체 짜임은 조금 있다가 한번 읽어볼 시간 드릴 거예요. 빨간색으로 체크. 미움, 연민, 미움, 어디가 있어? 미움, 그리움. 요렇게 4개야, 4개. 정서가 변한다라고 했잖아요. 6년에서 우물 속 풍경과 내적 성숙에 대해서. 해제. 이 시는 일제강점기라는 암울한 시대 속에서 부끄럽게 살아가는 자신의 모습을 우물을 통해서 들여다보는 행위를 통해 성찰하고 있는 지식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동주오빠, 윤동주 시의 특징 중 하나인 자기응시의 자세를 잘 보여줍니다. 자기응시, 자기 자신을 돌아본다. 자아성찰, 반성.
이 용어를 기억해 두자. 동주영님, 45년에 돌아가셨어. 독립되던 해에 독립 못 보고 돌아가셨습니다. 밑에 나와 볼게요. 화자의 정서. 정서라는 말은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기분이나 분위기,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건 읽어보면 끝나. 화자의 태도, 화자의 정서가 태도를 유발하는 거지. 화자가 어떠한 일이나 상황에 대하는 마음가짐, 그 마음가짐이 드러난 자세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 확인하시면 되겠지. 처음부터 끝까지 이 한 페이지 읽어보시고 분명히 모르는 단어가 한두 개 정도는 있을 거예요. 연필로 체크해 놓고 조금 있다가 저한테 물어보시면 된다. 지금 시작. 이제 넘어가서 볼게요. 자화상. 총 몇 년으로 되어 있어요? 5년으로, 6년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정서가 변하는 거에 빨간색 체크했거든. 미리 체크할게요. 미워. 근데 그게 가엾어. 그런데 다시 미워져. 하지만 그랬다가 다시 그리워집니다. 그래서 화살표 표시까지 할게요. 내가 내 자신에 대해 살펴봤더니 미워. 근데 내가 내 생각 해봐도 나도 그럴 수밖에 없었어. 불쌍했지. 근데 아무리 그렇다라고 해도 역시 미운 건 미운 거였어. 근데 아니야. 그거 난데 어떻게 그 사나이가 그리워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식으로 정서의 변화에 따라 시상이 전개됩니다. 라는 것들. 여기 보세요. 화자의 행위와 정서의 변화, 괄호 열고, 에 따라 시상이 전개됩니다. 까지 해놓으면 너무 좋지. 이제 위로 올라갑시다. 의외로 필기할 건 별로 없어. 그래서 자습서가 좋아. 다 돼 있거든. 출발해보자. 산모퉁이를 돌아서 논가의 외딴 우물을 찾아가서 가만히 들여다봅니다. 누가 나는 이라는 말이 빠져 있어요. 시적 화자가. 우물을 들여다봅니다. 자아를 성찰하고요. 자신을 들여다봅니다. 자아를 성찰합니다. 그러면 우물은 어떤 기능이 되어 있어요? 체크. 자아 성찰의 매개체. 그리고 아까 썼죠. 뭐하고 내 자신을 바라보는 거울과 비슷한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 외딴 우물에 홀로 찾아갑니다. 누구랑 손잡고 가는 거야? 아니요. 나 혼자. 즉 그러한 것을 통해서 자아 성찰의 행위를 혼자서 진지하게 합니다. 이런 뜻이야. 대충 내 인생 어떻게 될까? 유튜브 보면서 잠깐 광고 사이에 생각하는 게 아니라 엄청 진지하게 생각하는 거야. 내 과거에 대해서. 산모퉁이를 돌아 농가 외딴 우물을 홀로 찾아가서 그 우물을 가만히 들여다봅니다. 저는 진지합니다라고 썼고 차분하고 조심스럽습니다. 우물 속에는 묶어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습니다. 이렇게 묶어 뭐하고 뭐하고 뭐뭐하고 뭐뭐하고 열거법. 근데 뭐를 열거했어? 우물 속에 비친 자연물을 열거했어. 열거법. 근데 여기에 자연, 우물에 비친 풍경이 어때? 너무 아름다워. 아름다운 자연물. 아름다운 자연물. 그런데 나는 일제강점기 나라를 빼앗기는데 배울 만큼 배운 놈이 뭐 하고 있었던가. 여기 보세요. 우물의 풍경과 화자의 초라한 모습이 대조됩니다. 그리고 우물 속에 한 사나이가 있습니다. 사실은 남 얘기하는 것 같지만 이거는 화자 자신이죠. 어머, 화자 자기 자신을 사나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괄호 해놓고 화자를 제3자처럼 이야기합니다. 혹은 화자를 남 얘기하듯이
객관화하고 있습니다. 혹은 남 얘기하듯이 객체화하고 있다. 내가 내 얘기하는데 야 우리 그런 거 있잖아. 너 무슨 뭐라 그러지? 영혼 빠져나간 그 말투 그걸 뭐라 그러더라? 아무튼 너 영혼 빼놓고 이야기하냐? 남 얘기하듯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 그리고 한 사나이가 있습니다. 어쩐지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갑니다. 일제강점기 나라를 빼앗길 동안 내가 해놓은 게 하나도 없거든. 현실적 자아에 대한 부끄러움.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가엾어집니다. 자신에 대한 연민. 내가 나조차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겠다는 말인가? 도로 가보니 사나이는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보니까 다시 미워져서 돌아갑니다. 이랬다 저랬다 합니다. 속으로 이랬다 저랬다 갈등이지. 그런 거 무슨 갈등이라 그래? 내적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외적 갈등 아니야. 내적 갈등이지.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그리워집니다. 그리워지는 건 보고 싶어요지. 보고 싶은 거는 뭐야? 좋은 거지. 근데 현실에 나는 좋아? 아니야. 여기 잘 봐. 이상적 자아에 대한 그리움 별표. 시험 문제 진짜 딱 한 단어 고쳐. 쭉쭉쭉. 그리워집니다 밑줄. 순수했던 과거의 모습. 현실적 자아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하고 있어. 틀린 거야. 현실적 아니야. 이상적 자아야. 그래서 이상적 자아라는 말 잘 기억해 두셔야 한다. 다음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원래 하늘이 펼치고 파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고 추억처럼 사나이가 있습니다. 추억 속 사나이는 좋은 사나이, 나쁜 사나이, 좋은 사나이. 추억 속 사나이는 좋은 사나이. 과거에 순수했던 자아, 이상적 자아. 이렇게 확인. 다음 파란이 아니라 사실은 파란 이거죠. 시적 허용이라고 하죠. 표준어가 아닌 말을 쓰는 걸 시적 허용. 그 다음 놓치기 쉬운데요. 살펴볼게요. 2년이랑 지금 읽은 6년이랑 너무 비슷하게 생기지 않았나? 그래서 얘네들을 옆에다가 또 뭐라고 할 거냐? 2년과 6년 밑에다가 요렇게 쓸까요? 2년, 6년 얘네 둘이를 반복 변주라고 해놨는데요. 학교쌤은 요렇게 얘기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변형된 수미상관. 변형된 수미상관 사용하여서 얻을 수 있는 효과, 형태상 안정감 줍니다. 처음과 끝이 비슷하게 생겼고 반복이 되니까 운율을 형성해 줍니다. 할 말도 있을 것 같은데 여운을 형성해 줍니다. 그래서 어떤 말을 써줘도 다 맞는 말이다. 그래서 방금 읽은 거 오른쪽 이연을 반복 변형 혹은 변주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요. 반복과 변형을 통해 운율을 형성하고 구성상 안정감과 균형을 주고요. 다음 내적 갈등에서 벗어난 모습을 효과적으로 보여줍니다. 이젠 더 이상 고민하지 않을 거야. 위로 올라갈게요. 시적 허용이라는 거 기존의 문법적 질서에서 벗어난 표현 그 정도만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 오케이 됐어. 밑에 또 볼 거 있나? 없네요. 다음 페이지. 이제 밑줄만 긋고 외우면 됩니다. 형광펜 표시하죠. 우물. 자신의 모습을 비춰봅니다. 자신에 대한 연민, 미움, 그리움, 내적 갈등을 겪고 있고 심리적 갈등에서 벗어나 결국은 자기 긍정에 도달했다. 이 말에다가 별표. 결국은 자기 긍정에 도달했다.
화자가 자신의 내면을 비추어 보는 사물로 자아 성찰의 매개체라는 말 꼭 기억. 밑으로 내어오죠. 사나이라고는 했지만 사실은 누구야? 화자. 현실 속 초라한 자아. 하지만 우물 속의 풍경은 아름답죠. 대조. 사나이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성찰의 대상. 현재를 살아가는 초라한 현실적 자아. 그리고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면 뭐라고? 내가 미워하는 미움의 대상. 근데 밉기만 한가? 그렇지는 않죠. 밑으로 또 내려옵시다. 화자의 행위, 양상 및 정서 변화. 이게 빨간색으로 체크하는 거죠. 그러면 빨간색 별표. 행위를 반복합니다. 라는 것들 됐고, 그 다음 우물 속에는 뭐가 있고 뭐가 있고 뭐가 있고 열거. 사나이가 있습니다. 있습니다. 반복. 2년과 달리 6년에서는 추억처럼을 사용해서 의미를 점층합니다. 그러네. 그 얘기 왜 빼놨을까? 앞부분으로 돌아와서 요렇게 체크할까요? 추억 어디가 있을까? 여기 추억처럼 위에다가 플러스 추가가 된 겁니다. 이연에다가 한마디 말을 더 덧붙여서 의미 강조하겠다 이거지. 점층. 이렇게 해놓으면 더 이상 빠진 말이 없어. 다음 페이지. 옆에 있는 문제는 또 푸실 시간 따로 드릴 거예요. 이 작품에서 화자가 자신의 내면을 비추어 줄 수 있게 해주는 매개체는 우물. 영탄적 어조를 통해서, 영탄적 어조는 아니야. 자신에 대한 애증은 또 맞아. 이렇게. 성찰의 대상인 화자 자신을 의미하는 단어. 우물에서 뭐 보지? 사나이를 보고 있죠. 그래서 삼음절로 쓰시오. 사나이. 다음 옆에 윤동주의 참회록은요. 쉽게 이야기하면 반성문 그 정도가 될 겁니다. 정확하게 딱 맞아떨어지는 말은 아니지만 다시 얘는 볼게요. 파란 녹이 낀 구리 거울 속에 내 얼굴이 남아있으면 구리 거울에 녹이 끼어있고 내 얼굴에도 녹이 끼어있겠지. 맘에 들어? 안 들 거예요. 어느 왕조의 유물이기에 이다지도 욕될까? 내 얼굴은 욕돼. 치욕스러워. 모욕스러워. 수치스러워. 무엇을 통해 보고 있어? 거울을 통해 보고 있지. 그러면 이 거울이 뭐? 내 자신을 돌아보는 성찰의 매개체. 근데 이 시는요, 왕조라는 단어를 통해서 개인적인 이야기를 역사적 차원에서 자신을 반성하고 있는 겁니다. 수치스러운 내 자신. 그래서 나는 나의 참회의 글을 한 줄에 줄이자. 나 이렇게 반성문 쓸 거야. 만 24년 1개월을 무슨 기쁨을 바라면서 살아왔던가. 동주야, 너 지금까지 인생 뭐 때문에 살아왔니? 하지만 내일이나 모레나 그 어느 즐거운 날, 언제 독립하는 날, 광복이 되는 그날, 나는 또 한 줄의 참회록을 써야 할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야 되겠네. 방금 읽은 참회의 글은 현재의 참회의 글이고 미래의 한 줄 참회록, 이거는 미래의 참회록이야. 미래에는 이렇게 써야지. 그때 그 젊은 나이에 왜 그런 부끄러운 고백을 했을까? 고백하지 말고 바로 행동할 걸. 밤이면 밤마다 일제강점기. 나의 거울을 손바닥으로 발바닥으로 닦아보자. 깨끗하게 내 모습이 보이도록. 치열한 자기 성찰.
그러면 운석, 별똥별이죠. 소멸의 이미지가 있지. 죽음의 이미지가 있죠. 그 밑으로 홀로 걸어가는 슬픈 사람의 뒷모양. 누구? 미래의 나야. 미래의 내가 운석 밑으로 홀로 걸어갈 거야. 거울 속에 나타나겠지. 나 혼자 죽음을 무릅쓰고 각오하면서 미래를 위해 희생할 거예요. 이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바로 이 이야기가 마지막은 바로 나오진 않지만 희생 의지를 다지고 있다. 그렇게 확인하시면 됩니다. 거의 얘는 세트로 다니는 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설명해 드린 거고, 기억, 우물과 시적 기능이 유사한 시여 거울. 그 기능, 자아, 성찰의 매개체, 자아, 성찰의 매개체.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지. 됐을까?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다음을 중심으로 화자와 사나이의 관계를 알아보자라고 하지만 사실은 화자가 사나이인 거지. 화자는 어디에서 무엇을 합니까? 외딴 우물에서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봅니다. 성찰. 사나이는 누구입니까? 화자 자신요. 다 아는 얘기. 밑으로 내려와서 우물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자아 성찰의 매개체, 자신을 바라보고 성찰합니다. 다시 성찰의 매개체 우물, 거울하고 유리창 같은 거 내 모습 바라봅니다. 밑으로 내려오죠. 이 시의 제목은 자화상인데요. 왜 자화상이에요? 내 얼굴을 그리려면 내 얼굴을 바라봐야 되지. 내 얼굴을 바라보면 당연히 나는 이렇게 생긴 인간이구나. 성찰하게 되어 있죠. 스스로 되돌아보며 성찰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으니까요. 밑에 이 시의 간만에 빨간색 시상 전개 과정을 화자의 행위와 정서에 대해서 그래서 이렇게 외워놔. 뭐라고? 이 시는 화자의 정서 변화에 따른 정서 변화에 따른 시상 전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정서 변화에 따른 시상 전개 말고 다른 것도 있어요. 시간의 흐름에 따른 시상 전개, 공간의 이동에 따른 시상 전개, 뭐 그런 말들이 있다. 오른쪽 위로 올라가시죠. 화자가 어떤 행위를 하고 정서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처음부터 너무 강조해서 이거는 계속 알고 계실 거예요. 또 읽지 않을 겁니다. 패스. 근데 아까 둘이서 서로 이렇게 인사하고 안녕했어? 둘이 아는 사이 아니야? 안녕했어? 또 그 정도 사이는 아니야? 설마 서로 머리끄댕이 그런 사이는 아니지? 화자의 행위 양상과 정서 변화는 무엇을 느낍니까? 결국에 여기 위에 보면 이렇게 내 자신이 미워졌다, 가엾어졌다, 미워졌다, 그리워졌다라고 하면서 이 말 중요해. 자기 발견과 긍정의 과정. 자기 발견과 긍정의 과정을 나타냅니다. 사나이에 대한 화자의 정서가 왜 변화하는지 추측해 봅시다. 어디에 있을까요? 여기. 사나이에 대한 화자의 정서가 변화한 까닭은 화자가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과정을 통해 성숙한 자아로 변모했기 때문입니다. 이 정도면 완전 서술형 문제지. 즉, 이 멘트는 외워놓는 멘트다. 라고. 사나이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변하는지, 자연이 화자에게 어떤 의미인지 우린 이미 알아요. 자연과 화자는 둘이 서로 대조된다라는 거 알고 있어. 이렇게. 뒷페이지.
자연은 아름답고 조화롭지. 사나이는 내적인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초라하죠. 자연과 사나이는 둘이 서로 대조되는 관계입니다. 대조. 그렇게 해놓으면 끝. 사나이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습니까? 마지막이죠. 마지막. 옆에다가 쓰자. 6년. 6년에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여기 있다. 여기 체크. 뭐라고? 미움과 가여움의 심리적 상태로부터 자기 긍정에 도달했음을 나타납니다. 마지막에는 6년에서는 자연과 어울리거든.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죠. 2년과 6년에 드러난 표현상의 특징. 외울 때 됐어, 열거, 반복, 점층. 열거, 반복, 점층. 다음 밑에 나와 있는 자화상이 쓰였던 시기 일제강점기 이육사의 시 절정입니다. 일단 이렇게 생각합시다. 이육사 일제강점기에 외놈들 다 때려잡겠다. 저항시인. 절정은 하이라이트 일제의 억압이 최고조에 달해 있다. 그래서 절정 이렇게 확인하시면 된다. 됐을까요? 어조와 태도 측면 미리 말씀드릴게요. 이육사의 절정은 남성적, 의지적, 저항적. 그러네. 어조와 태도가 다 남성적이고 의지적이고 저항적입니다. 그렇게 보는 게 낫겠다. 됐을까요? 오른쪽 위로 올라와서 살펴볼게요. 총 1, 2, 3, 4 연으로 되어 있는데 기, 승, 전, 결 4단 구조로 되어 있고요. 기승전결은요. 한문으로 쓰여진 시, 한 시의 구조와 동일합니다. 그리고 옆에 보면 어떻게 깔끔해. 절제되어 있다. 시작하죠. 매운 계절, 세모, 일제강점기, 가혹한 현실, 그리고 겨울. 채찍에 갈겨. 채찍 맞아본 적 있어요? 나는 한 번도 없는데 맞으면 너무 아프지 않을까? 매운 계절에 채찍에 갈려 마침내 북방으로 휩쓸려 오다. 내가 오고 싶어서 왔어? 아니지. 정말 몰리다 이렇게 오는 거겠지. 나는 오고 싶지 않았어. 하지만 외놈들에 의해서 내가 이렇게 당한 거지. 나의 의지로 온 거 아니야. 여기서 북쪽에 있는 예를 들면 파주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냥 길 따라서 쭉 북쪽으로 가면 되지. 그러니까 북방이면 오해하면 안 돼. 수평적인 극한이야. 수평적인 극한. 지도로 맨날 보니까 북쪽이 위에 있어서 이렇게 수직적 위로 올라가는 것 같은데 아니야. 북쪽으로 가는 건 수평적인 거야. 마침내 북방으로 휩쓸려 오다. 1차 극한의 상황. 하늘도 그만 지쳐 끝난 고원. 고원이면 어떻게? 남쪽에서 북쪽으로 가고 고원이면 위로 이렇게 올라가야 되죠. 북쪽은 수평적 한계, 고원은 수직적 한계. 고원, 서리빨 칼날진 그 위에 서다라지만 사실은 서게 되었다. 외놈들에 의해서 추운 북쪽으로 몰렸어. 외놈들에 의해서 더 추운 산꼭대기 위로 올려졌어. 어디에 무릎을 꿇어야 하나? 무릎 꿇고 빌겠다 이야기야? 아니지. 어디에 무릎을 꿇어야 하나? 난 아무데도 무릎 꿇고 싶지 않은데.
한 발 제겨 디딜 곳조차 없다. 외놈들한테 쫓기다 보니까 어떻게 한 발 제겨서 디딜 곳 요렇게 손바닥만한 땅도 나에게 허락되지 않았다. 몰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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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몰리고 그래서 수평적 한계에 몰리고 수직적 한계에 몰리고 극한 상황에 몰려 있었지. 이러매 눈 감아 생각해 볼 밖에 아저씨가 이러한 상황에서도 여유가 있어. 이런 분들을 뜻있는 선비라고 해서 지사라고 하거든요. 지사적 태도.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개인가 보다. 이게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되는데요.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개인가 보다. 일단 첫 번째 강철 재료, 무지개 완성품. 근데 강철은 금속성, 무지개는 비금속성. 강철은 무기를 만드는 파괴, 살생의 이미지. 하지만 무지개는 희망의 이미지. 세상에 재료와 완성품이 속성이 완전 달라. 앞뒤가 안 맞아. 앞뒤가 안 맞아. 무슨 법? 역설법. 다음, 얘는 또 보통 어떻게 해석하냐?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개인가 보다. 1번 강철로 된, 말이 좀 길지만 쓸게요. 강철로 된 겨울을 무지개로 바꾸리라. 혹은 겨울을 무지개라고 여기리라 생각해야지. 지금이 무지개야 라고 받아들이고 생각하던가 아니면 그거 무지개로 바꿀 거야 이렇게 정도로 해석을 하면 된다. 어쨌든 여기 의지적이다 라는 것들 됐을까요? 그리고 여러분들 방학 기간 내내 봤었던 저기 모의고사 형태 있죠. 기억은 니은과 달리, 가는 나와 달리 이런 식으로 문제 있잖아. 얘네들을 풀어서 써놓으면은 그게 보기가 되는 거라고 됐을까요? 밑으로 내려오죠. 이육사의 절정은 자유시, 서정시, 저항시고요. 저항시는 누구한테 저항하는 거예요? 외놈들, 일제에 저항하는 거겠지. 상징적이고 의지적입니다. 의지적이고 단정적인 어조, 남성적 어조. 성격에 하나 더 써야 되는데 외놈들한테 굴복하지 않을 거예요. 저항적이다. 현실의 극한 상황. 극한 상황 뭐 나오지? 수직적, 수평적. 단정적 어조. 강인한 의지. 역설적 표현. 상징적 시어. 기승전결 방식. 주제는 언제나 중요하다 그랬죠? 별표. 극한 상황에 대한 인식과 초극이라는 말 어렵게 쓰지 마. 극복. 초월해서 극복해냅니다. 현실 극복 의지가 보이고 있어요. 한시의 기승전결 구성, 극한 상황을 이겨내려는 의지, 역설적 표현을 드러냅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 고등학교 1학년 교과서 처음 보셔서 알겠지만 대충 느낌이 올 거야. 계속 반복되는 단어들이 있어. 걔네들은 꼭 외우는 거다. 됐고요. 육사 아저씨, 원록이 아저씨, 원록이 형님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페이지. 국어의 힘 펼치기. 자신과 같은 성찰을 해보고 자화상 시를 써봅시다. 패스. 쳐다도 보지 마. 현재 자신의 모습을 패스. 밑에 시를 구성으로 자화상이란 제목을 써봅시다. 패스. 딱히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옆에 문제는 꼭 풀어보셔야 한다. 다음 페이지. 네, 여기 밑에 나와 있는 이쪽 페이지 빈칸 채워서 저 지금 보여주시면 됩니다. 시작.